예전에 초반에는 막 글 엄청 올라왔어요. 이거 맞냐고, 금액 저거 맞냐고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은 유튜버들도 다 광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가격을 알아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해요. 지금들은 이제 가격들을 보면 대충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약간 이제 눈속임들을 섞어서 뭐가 싸면 뭐가 비싸고, 뭐가 싸면 뭐를 또 얹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유지해야 되는 단가는 같아요. 비슷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많은 기사님들이 내가 속한 사무실이 저렴한 사무실이구나, 내가 속한 사무실이 정말 비싼 사무실이구나 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탁스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탁성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을 사실 때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거. 그런데 막상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면 밖에 써있는 광고와는 완전히 다르죠. 공짜라고 했는데 다음 달 명세서를 살펴보면 돈을 다 내고 있고, 또는 할부 기간을 늘려가지고 매달 내는 금액을 적게 만들어서 싸게 사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기도 하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준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가서 뒤통수 맞고,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났던 그 기사님은 한 달에 45만원을 내더라고요.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막 뒤통수 맞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엄청 요구를 한 거죠. 대리 사무실을 가입할 때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네가 제일 싸다, 관리비가 없다, 필요할 땐 언제든지 도와준다, 이런 달콤한 말로 가입을 유도하고서는 막상 가입을 해보면 프로그램을 추가할 때 추가 비용을 더 받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내용을 교육비란 명목으로 뜯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강제로 상조회에 가입시켜서 상조 회비를 걷어가는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갑니다. 이제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겠죠. 탁송이나 대리운전을 할 때는 꼭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개인보험이 출시가 되어서 개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무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탁송 대리 사무실을 가입할 때 꼭 비교해야 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관리비. 사무실에서는 대리기사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관리비를 받습니다. 대리기사의 입장에서는 초보 때 빼고는 사무실에 연락할 일도 많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를 왜 받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1년 정도만 이 일을 하면 사무실하고 통화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이 관리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운영 방식에 따라 금액을 다 다르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험료입니다. 개인이 직접 KB 손해보험 또는 DB 손해보험 등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을 하고 사무실에 등록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인보험이 저렴하기도 하고 비싸지기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보험을 제외한 현재 사무실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단체보험입니다. 단체보험은 나이대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연도를 정확하게 밝히시고 보험료를 문의하셔야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연단위 보험과 매월 납입하는 월보험, 매일매일 납부하는 일비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험료와 관리비를 합쳐서 납부하는 사무실도 있고 보험료만 따로 계산해서 받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무실이 어떤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사용료. 프로그램은 한 개당 15,000원을 받습니다. 로지 3개를 쓰시면 45,000원의 요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콜마너 아이콘을 추가하면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75,000원의 금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한 개당 15,000원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무실별로 프로그램을 추가할 때마다 프로그램 대여비라는 명목으로 또는 타 프로그램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5,000원에서 30,000원까지의 추가 요금을 받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추가하실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장콜 접수.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아주 꿀콜이죠. 하지만 보험 접수 없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비용을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큰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콜 접수를 해서 보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만 모집하는 사무실에서는 이런 현장 콜 접수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만나게 되는 이런 꿀콜을 놓치게 되면 정말 안타깝겠죠. 현장 콜 접수를 하면 수수료를 안 받는 사무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무실은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 복지제도. 회사마다 대리기사를 위한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사님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대리 사무실을 구할 때는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리비,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 내가 대리 사무실에 내야 하는 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지 신중히 따져보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은 관리비가 없어요 라고 모집을 하지만 살펴보면 다른 항목으로 돈을 더 걷어가고 있기도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비가 저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선 프로그램을 추가할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사무실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셔야 하는 기사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회사만의 차별적인 정책도 꼭 따져봐야 됩니다. 현장콜 접수, 기사 복지제도, 대리 사무실의 관리자의 서비스 마인드 등 회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실의 마인드입니다. 소속기사를 무시하는 사무실에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죠. 대리기사와 대리 사무실은 서로 파트너 관계로 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좋은 사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하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명한 사무실 운영 방식이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기사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좀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아직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관리비를 걷거나 기사님들에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착취하는 그런 사무실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전에는 더 심했었죠. 제가 지금 속한 사무실이 가장 저렴한 사무실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이 영상을 보신 많은 기사님들이 내가 속한 사무실이 저렴한 사무실이구나, 내가 속한 사무실이 정말 비싼 사무실이구나 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새로 탁송이나 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가입하신 기사님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탁스 패밀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탁송 대리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업체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 업체에서도 그때 제가 했던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광고를 받아서 하는 그 유튜버가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소풍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기준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가서 뒤통수 맞고,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났던 그 기사님은 한 달에 45만 원을 내더라고요.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막 뒤통수 맞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들이 엄청 욕을 한 거죠.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은 유튜버들도 다 광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가격을 알아요. 유튜브만 봐도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야 얼마 받아 얼마네. 저는 그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광고를 시작했던 거고, 지금은 정보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장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대로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 사무실들은 콜을 많이 유치해서 콜 수수료로 운행을 돼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방 입장에선 기사 업단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튜버님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 노출을 가격이 노출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하게 봤던 업체들은 다들 깨갱하고 이제 다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고, 그 기준점을 잡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격이 형성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했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진짜 뒤통수 많이 맞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전에 초반에는 막 글 엄청 올라왔어요. 이거 맞냐고, 금액 저거 맞냐고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해요. 지금들은 이제 가격들을 보면 대충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이제 눈속임들을 섞어서 뭐가 싸면 뭐가 비싸고 뭐가 싸면 뭐를 또 얹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유지해야 되는 단가는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무실들이 이제 기사님들한테 받는 금액은 평준화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실장들의 역할이 커진 거죠. 실장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고 실장들이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기 실장들이 잘 해야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